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차 유급휴가 마지막 시간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3월 1일이 아닌 3월 2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일 경우 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에 따라 3월은 만근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3월 1일이 공휴일인 사유로 3월 1일부터 계약한 경우와 동일하게 부여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경우가 1월 2일도 가능하십니다. 3월 2일과 1월 2일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능은 하나 이렇게 초일이 아닌 월의 초일이 아닌 두 번째 날을 계약일의 시작일로 하는 것은 저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동일 학교에서 동일 근로자가 두 개의 직종으로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각각 맺어서 두 계약의 근로시간을 합치면 주당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연차 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 예를 들어 A란 학교에 B란 근로자가 청소원으로 주당 10시간이 계약되어 있고요. 또 별도로 동일 학교에 당직 전담 직원으로도 주당 10시간 계약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 단위로 각각 소정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게 맞으나 이렇게 동일한 사용자, 동일한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두 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두 개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하여야 하고 합산이 가능합니다. 합산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수당 및 퇴직금,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도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주당 20시간이기 때문에 퇴직금, 연차, 주휴가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회계연도 시작일이 다른 기관과 학교 간의 정보 시에 연차 유급 일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같은 경북교육청 소속이지만 교육지원청 같은 기관은 1월 1일에 회계연도가 시작해서 연차도 1월 1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반면에 학교는 3월 1일에 회계연도가 시작해서 연차가 3월 1일자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연차 발생일이 다른 기관 간의 정보 시 연차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에 교육지원청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근로자는 2020년 1월 1일에 15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연차를 2020년에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 시에는 21년 1월 1일 이후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 1일에 새로 발생한 연차도 15일이며 21년도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21년 3월 1일자로 학교로 전보되면 1월 1일에 발생했던 15일의 연차를
1월 1일에 발생했던 15일의 연차를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연차 사용 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22년 2월 28일까지 사용 가능하게 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22년 3월 1일 이후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차 사용 가능 기간이 14개월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개월에서 14개월, 2개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교로 전복한 사람이 22년 3월 1일, 이때 새로 발생하는 연차는 21년 3월 1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의 출근율에 따라서 연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반대로 2019년 3월 1일자로 학교의 교무행정사로 입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의 교무행정사로 입사한 근로자는 1년 뒤인 20년 3월 1일에 15일에 기본연차가 발생하고, 이 연차는 원래 21년 3월 1일까지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미사용 시에는 21년 3월 1일 이후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이 중간에 21년 1월 1일자로 기관으로 전보되면 20년 3월 1일에 발생하여 20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사용 가능했던 이 15일의 연차가 그 청구 기간이 20년 12월 31일까지로 2달 당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이 연가를 사용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21년 1월 1일 이후에 학교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1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전보된 기간에서 다시 15일의 연차를 부여받아 한 해 동안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회계연도 시작일이 다른 학교와 기관관에 전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연차 청구 기간을 기관에서 학교로 갈 때는 2개월 연장을 하고요, 학교에서 기관으로 갈 때는 2개월 단축하시는 걸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즉, 연차 청구 기간이 2개월 연장, 2개월 단축되는 것이지 연차 부여일자는 변동 없이 이동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차 유급 휴가는,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에 입사해서 2020년 10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먼저 19년 3월 1일부터 20년 2월 1일까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더 근무하고 2020년 3월 1일이 되면 만 1년이 충족되면서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일의 기본연차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15일과 11일을 합산하면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가 누적 또는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정상적으로 재직한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15일은 20년 동안 20회계년도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근무자가 20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이 8개월간 근로한 것에 대한
연차는 발생을 할까요? 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산정 대상 기간이 1년인데 20회계년도에는 8개월을 근로했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출근율 80%가 의미가 없는 게 산정 대상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년하고 8개월을 근무한 이 근로자의 연차는 퇴직 시점에서 총 26일이 전부입니다. 네, 다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 유급 휴가는, 이 부분도 이전 시간에 한번 설명드린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일자로 입사한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9년 9월 1일부터 20년 3월 1일까지는 회계연도가 3월 1일 바뀝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1, 2, 3, 4, 5, 6 매월 발생하는 연차가 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연차는 매월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3월 1일 기준으로 기본 연차 15일에서 15일을 기준으로 이 6개월 근로기간에 대해서 6개월 11을 나누면 총 7.5일이 됩니다. 그러면 3월 1일 기준으로 6일과 7.5를 합치면 총 13.5일의 연차가 누적 또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가 20년 3월 1일부터 21년 3월 1일까지 또 1년을 개근하게 되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7, 8, 9, 10, 11 이 5일간의 연차와 1년 이상 근로했을 때 발생하는 기본 연차 총 15일입니다. 이 15일을 합쳐서 총 20일이 발생하여 20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합치면 20일의 연차가 누적 및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질의사항, 여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근로자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을 육아휴직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먼저 이 근로자가 직전 회계연도인 2019 회계연도에 개근을 하여 휴직 시점인 2020년 3월 1일에 19일의 연차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로자는 20년 3월 1일자로 육아휴직을 하였기 때문에 이 19일의 연차를 당해 회계연도 안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9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1년 3월 1일 이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최초 1년은 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2020 회계연도는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2021년 3월 1일에 다시 19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31일까지 휴직하고 그 다음 날인 9월 1일자에 복직하여서 2022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이 19일의 연차를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3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의 출근율 산정 기간인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중에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 6개월이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입니다. 그래서 이 6개월은 출근율을 산정할 때 소정 근로일에서는 제외합니다. 이 근로자가 9월 1일 복직 이후에 하루의 결근도 없이 모두 개근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면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소정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6개월을 제외하면 소정 근로기간도 6개월이 되겠죠. 이 6개월을 기준으로 1년 만근했을 때 대비 소정 근로기간에 비례하여서 연차를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 근로자가 21회계 연도에 이 회계 연도에 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20일의 연차가 부여됐을 겁니다. 20일의 연차가 부여될 예정이었는데 6개월간, 이 6개월은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입니다. 6개월간 휴직을 하였기 때문에 비례 산정하게 됩니다. 비례 산정하면 휴직 안 했을 때 받았을 20일, 이 20일을 기준으로 365분에 이 6개월의 일자를 뺀 이 181일, 결국 이 6개월입니다. 이 181일을 365분의 181 곱하기 20일 하면 9.91일이 나옵니다. 이때 소수점 첫째 자리가 9일 때는 하루 연가로 인정되므로 결론적으로는 10일의 연차. 10일의 연차가 2022년 3월 1일자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복무 분야 연차 이후 휴가 마지막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추후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